3%인 박원순 지금 현 시장한테 40%인 안철수 지금 현 대표가 이렇게 몰아주셨어요. 양보했죠. 네. 그때 정치 세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감동해서 안철수의 새 정치를 거기에 박수를 쳐줬는데 네. 지금은 자꾸 이렇게 몇 석을 더 가져오는데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예. 많이 안타깝다. 예전에 그 초심을 지금 좀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왜 그러신지 좀 제가 직접 뵙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에너지를 다 쏟으라는 건데 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 참 심각합니다. 이 반대파는 신당 창당 공식화했고 안철수 대표는 179명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고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네,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 맡고 있는 지상욱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상욱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통합당은 2월 1일 날 당명 정한다고요? 아직 딱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그럴 계획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통합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벌써 보도가 나왔던데요. 예, 그런 이제 스케줄을 잡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이거잖아요. 미래의 일은 또 그때 가봐야 결론이 나야 그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제가 조금 아까 표현하기를 진흙탕 싸움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의 모양새입니다. 이 바른정당도 네. 이거 바라보는 게 좀 속이 편하지는 않으시죠? 글쎄 우려가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희망을 줘야 되는데 국민 보시기에 눈이 찌푸려진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들리고요. 예. 또 싸우고 늘어지고 실망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점이 다르면은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런 구시대적인 당파 싸움을 하려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에 통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데 통합 반대파는 예. 대북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진보라서 바른정당을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통합파는 바른정당의 개혁 보수를 인정해서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서로 만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름다운 헤어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름답게 헤어지지가 않는 모양이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많게 우리는 느끼는 거고 국민 보시기에 눈이 좀 찌푸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상욱 의원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의 이 다툼은 진보와 중도의 싸움이다 이겁니까? 글쎄 진보와 중도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미래와 과거의 싸움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미래,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숫자를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바른정당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미래와 개혁, 또 개혁적인 보수와 중도의 모임, 이런 결합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몇 석을 더 가져와서 그런들 당내 싸움을 하면 국민들부터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새 정치를 주창하시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등장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3%인 박원순 지금 현 시장한테 40%인 안철수 지금 현 대표가 이렇게 몰아주셨어요. 양보했죠. 네. 그때 정치 세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감동해서 안철수의 새 정치를 거기에 박수를 쳐줬는데 네. 지금은 자꾸 이렇게 몇 석을 더 가져오는데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예. 많이 안타깝다. 예전에 그 초심을 지금 좀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국회의석 몇 석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한국당이 118석인데요. 9% 10%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 숫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 국민들이 보실 때 합당한 그런 가치의 모습, 지역을 끼고 지역 정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정당을 지향하면서 올바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탄생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예.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 가치에 우리가 뜻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정지 정돈이 필요했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 또 이념과 지향점을 강조하시는데 아까 지상욱 의원 말씀하실 때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의 분들은 스스로 진보기 때문에 이 개혁 보수인 바른정당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셨죠?
네,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한테는 너 보수하려고 예, 지금 통합하는 거 아니냐. 예. 우린 반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 통합되는 당은 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결합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유승민, 안철수 두 대표께서 통합 선언문을 작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분명히 개혁적 보수와 중도의 결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하. 거기에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런 안보적인 문제까지 두 분이 합의를 하셔서 통합 선언문이 작성된 거거든요. 예. 예, 그 신뢰관계 위에 우리는 투명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말 기반 위라면 성공적인 통합이 가능하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합치는 중도 세력, 중도 정당 이게 아니네요. 개혁 예, 보수와 중도의 모임이네요. 예, 통합선언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작성하신 것이고 두 분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발표하신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정신이죠. 예. 그렇다면 중도 보수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그 당은. 뭐 개혁 보수 플러스 중도일지 중도 개혁 보수일지 그거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생각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또 이걸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이른바 햇볕 정책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햇볕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난 과거에 실패했던 대북 저는 무차별적인 무조건적인 퍼주기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예, 그거는 실패했다. 그걸 인정하고 새로운 우리 대북 정책을 머리를 맞대보자 하면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걸 계승하겠다 집착을 하시면 조금 우리가 여기 통합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문제에 조금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차별적 퍼주기 정책이었다고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소위 말한 지난 9년의 보수 정권의 예. 무조건적인 제재 압박 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스스로의 반성 위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뭔가 새로운 지향점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예. 지난 과거에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그걸 계승하겠다고 하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갈 길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질문의 핵심은 김대중 노무현 당시의 대북 정책은 무차별적 퍼주기 정책이었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이 갔고 대북 아하. 불법 송금도 이루어져서 실형을 예. 받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가 지상욱 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글쎄 근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통합 선언을 두 분이 하셨을 때는 개혁 보수 중도의 결합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때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지만 나라를 망치려고 하신 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지향점이 한미 동맹 거기도 많이 흐트러졌었고 북핵 문제 해결을 못했으니까 우리 통합 선언문에 나온 내용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건 아무튼 당이 합해지고 나면 지금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이 새로 만들어질 당의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시지 않겠어요? 예, 정강 정책과 당원 당규는 정책위 의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더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당 합치면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대표랑 공동 대표 하자는데 안철수 대표는 안 하겠다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자는 게 무슨 당권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결합은, 이 통합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라기보다는 뜻과 또 정신을 같이 하는 유승민과 안철수 두 미래 대선 후보, 두 간판 스타의 그 결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거고 17%의 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없으면 국민의 관심도 받을 수가 없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주도한 대주주가 주도한 통합 또 신당 창당은 거기에 대한 두 분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아하. 또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국민 심판을 받아야죠. 예. 얼마 전에 저희 대표도 안철수 대표 만났을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분이 연애하다 이제 결혼했다 그러셨거든요. 예. 이 신당 창당은 옥동자를 낳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옥동자를 낳는데
엄마가 낳았으면 키워야지요. 네. 우유 수유하고 유치원 데려가고 예. 성년이 될 때까지 돌보는 게 부모의 책임이고 도리고 그렇지 않고 그걸 대리모한테 맡기고 애를 키웠다. 난 낳았으니까 책임 끝이다 하는 건 글쎄 좀 무책임한 처사인 것 같고요. 네. 세상에 그런 어머니는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부모 역할하고 마찬가지로 의무, 책임, 희생을 다하는 것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심판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글쎄 왜 그러신지 좀 제가 직접 뵙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게 그렇지 않으면 공동 두 당이 유승민, 안철수 결합해서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동력도 떨어지고 국민의 관심도 떨어지는데 왜 합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에너지를 다 소실하는 건데 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떤 답을 할지 또 좀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뭐 취약하니까 또 뭐 따라오는 의원도 뭐 비례 의원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당을 장악한다고 보는데 그 오산입니다. 요번에 봤잖아요. 당무회의가 뭐고 의원은 없고 이른바 무슨 그 비의원 무슨 위원장 등등등해서 안철수 열성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무가내. 거기 또 다 가잖아요. 난 유승민 대표나 하태경 의원이나 그거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봐요, 저는. 그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지역구 원외위원장이나 원외위원장, 당무위원회 다수 등등 지역위원장. 그건 이제 합리적인 그 대화 논리가 안 통하는. 그럼 그분들이 다 이렇게 통합당에 가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유승민 대표도 쫓겨납니까? 유승민, 하태경 한번 당해봐야죠. 나는 거기서 오산한 거로 봐요, 나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뭐 기뻐하기보다 나는 네.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고 저는 그러나 또 이혜우 의원 통해서 몇 번 워닝을 줬는데 뭐 자기가 그대로 갔으니까 뭐. 그 비례대표 출당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의원님은 출당을 요구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건 저 혼자 문제만이 아니고 뭐 최소한도 박주현, 장정석 의원 외에 그 외에 한두 명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대충 짐작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분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크죠. 아마 그것은 아마 그 신당에서 민주평화당과 공식적 요구를 할 테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뭐 저는 그때 거기 뭐 창당 이런 거 할 때 우리 비례의원 문제는 고려하지 말아라. 그거 고려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개문 발차라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저는 개의치 않아요. 뭐. 개의치 않는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당 소속은 새로운 통합개혁신당인가요? 그 통합개혁신당 소속이 됐을 텐데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아니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상 그 당원도 아닌 상황이니까 뭐 민주평화당에서 뭐 이렇게 뭘 활동한다는 것 그것도 우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심정적으로 뭐 좀 그쪽에 매우 가까운 심정적 무소속이 되는 거죠. 심정적 무소속. 당 소속은 공식적으로는 통합신당에 속해 있겠지만 그러면 형식적으로 통합신당. 네,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 그 소속에서 계속 그 통합신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언제 뭐 대통령도 그냥 연거포 그냥 맨날 작사를 냈는데 뭐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의원님을 놔주는 게 더 플러스 아닙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집단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어떻게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헌법기관입니다. 개개인이. 합당형 보고는 국회의원의 당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 갖다가 의원총회 뭐 당원 단계 그까짓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정당 정치, 의회 정치의 기본입니다. 의원총회 한 번 안 하고서 의원총회 반대했잖아요. 다수가. 그런 놈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 집단이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거 입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통합을 결국은 이제 거의
마지막 요식 행위에 가까운 전당대회 정도만 남겨두고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죠? 이루어지겠죠? 네. 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통합을 성사시키는 데는 결국 안철수 대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안철수 대표의 의지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일종의 그런 것이 한 번 꽂히면 그냥 거기서 그냥 몰두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네. 안철수 대표를 그러면 이 통합을 성공시키기 일보 직전에 안철수 대표를 한마디로 평가하시죠. 마지막으로.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 소양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에 좀 국민들한테 과분한 기대를 받았던 것이죠. 이제 뭐 지난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그 좀 다 벗겨졌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벗겨진 모습을 보는 거죠. 네, 이 통합당은 뭐 2월 1일 날 당명 정한다고요? 아직 뭐 딱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그럴 계획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통합전당대회 뭐 이런 식으로 벌써 보도가 나왔던데요. 예, 그런 이제 스케줄을 잡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이거잖아요. 뭐 미래의 일은 또 그때 가봐야 결론이 나야 그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제가 조금 아까 표현하기를 뭐 진흙탕 싸움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의 모양새입니다. 이 바른정당도 네. 이거 바라보는 게 좀 속이 편하진 않으시죠? 글쎄 우려가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희망을 줘야 되는데 국민 보시기에 눈이 찌푸려진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들리고요. 예. 또 싸우고 늘어지고 실망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점이 다르면은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런 구시대적인 당파 싸움을 하려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에 통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 합당한 그런 가치의 모습, 지역을 끼고 지역 정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정당을 지향하면서 올바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탄생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예.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 가치에 우리가 뜻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정리 정돈이 필요했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 또 이념과 지향점을 강조하시는데 아까 지상욱 의원 말씀하실 때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의 분들은 스스로 진보기 때문에 이 개혁 보수인 바른정당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셨죠? 네,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한테는 너 보수하려고 예. 지금 통합하는 거 아니냐. 예. 우린 반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 통합되는 당은 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결합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유승민, 안철수 두 대표께서 통합 선언문을 작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분명히 개혁적 보수와 중도의 결합이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주 간단한데 통합 반대파는 예. 대북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진보라서 바른정당을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통합파는 바른정당의 개혁 보수를 인정해서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서로 만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름다운 헤어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름답게 헤어지지가 않는 모양이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많게 우리는 느끼는 거고 국민 보시기에 눈이 좀 찌푸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상욱 의원 보기에는 지금 국민당 내부의 이 다툼은 진보와 중도의 싸움이다 이겁니까? 글쎄 진보와 중도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미래와 과거의 싸움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미래,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숫자를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바른정당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미래와 개혁, 또 개혁적인 보수와 3%인 박원순 지금 현 시장한테 40%인 안철수 지금 현 대표가 이렇게 몰아주셨어요. 양보했죠. 네. 그때 정치 세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감동해서 안철수의 새 정치를 거기에 박수를 쳐줬는데 네. 지금은 자꾸 이렇게 몇 석을 더 가져오는데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예. 많이 안타깝다. 예전에 그 초심을 지금 좀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왜 그러신지 좀 제가 직접 뵙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에너지를 다 소실하는 건데 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 참 심각합니다. 이 반대파는 신당 창당 공식화했고 안철수 대표는 179명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고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네,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 맡고 있는 지상욱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상욱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중도의 모임, 이런 결합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몇 석을 더 가져와서 그런들 당내 싸움을 하면 국민들부터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새정치를 주창하시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등장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3%인 박원순 지금 현 시장한테 40%인 안철수 지금 현 대표가 이렇게 몰아주셨어요. 양보했죠. 네. 그때 정치 세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감동해서 안철수의 새 정치를 거기에 박수를 쳐줬는데 네. 지금은 자꾸 이렇게 몇 석을 더 가져오는데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예. 많이 안타깝다. 예전에 그 초심을 지금 좀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 몇 석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한국당이 118석인데요. 9% 10%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 숫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 국민들은